자, 지금부터 적분 나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부정적분이에요. 자, 부정적분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현재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건문, 그 다음에 밑에는 구하는 값. 자, 이런 설정을 갖게 되죠. 구하는 값. 그래서 조건문에는 뭐가 올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문에는 바로 f'x의 식을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수값 하나를 주게 되겠어요. 함수값 하나. 자, 이걸 주는 이유는 바로 이제 fx 돌아가는 과정에서 적분하겠죠. 그러면은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하는 값은 뭘까? 라고 하면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야. 여기선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렇게 fa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다? fx의 식값 구하 이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f'x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동의어가 되는 걸 한번 또 내볼까? 라고 하면 좀 심화해 준다면 상대방이 낼 수 있는 건 바로 y는 fx가 fx 위의 점 x, y에서의 현재 보면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 줬는데 구하는 건 fa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라? fx를 구한 후 x 대신에 a 값을 넣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을 뭐 써줘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부정적분 후 fx의 식을 구하여. 식을 구한 후 그 다음에 함수값 구하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 적분 파트는 이제 미분 파트에 비해서 할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하나 정리해 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한번 띄워볼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적분이 됩니다. 정적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나눠지는데 이거는 성질에 따른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연산을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정적분의 식이 몇 개야? 정적분의 식 1개. 그리고 함수식을 알고 있습니까? Yes. 그러면 이것은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해석 없이 연산에만 신경 써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험 낼 때도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뭐를 적분하시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경우는 정적분의 식을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함수식을 알고 있습니까? Yes. 그러면 연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때는 딱 하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분의 식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할 사항 하나만 적어준다면 CF 바로 절대값 함수가 나온다. 절대값 함수. 만약 fx가 절대값 함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구간을 나눠 식정리 후 정적분 연산하기 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연산하기. 자, 요것만 예외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야? 당함수에 관련된 적분이죠. 당함수 적분인데 여기 절대값 함수 나왔다는 건 절대값 함수를 당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x-1dx야 라고 한다면 현재 이건 1을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좌우의 부호가 다르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0부터 1까지는 현재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적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1을 적분하면 돼.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제외한다면 모든 컨셉은 싹 다 정적분의 식 하나, 함수식이 있다면 무조건 연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나 쉽게 잘 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올해 수능처럼 연산이 좀 길겠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식을 줄여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정적분의 식이 2개 이상이 나온다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하는 난이도의 문제야 라고 설명합니다. 해석. 바로 정적분의 성질이다. 정적분의 성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식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정의. 현재 A에서 B까지 fx dx야 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낮은 범위가 있죠. 낮은 범위는 밑에, 그리고 큰 범위는 위에 둬야 됩니다. 큰 범위는 위에 두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x가 A에서 B까지의 함수값의 합이다. 함수값의 합. 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함수값의 의미는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이 함수값은 나는 크기와 부호를 함께 반영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현재 fx가 있는데 현재 A에서 B까지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값들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적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살짝 좀 올릴게요. 두 번째, A에서 A까지 fx dx는 무엇인가? 그러면 범위가 같아버리면 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값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내용 중 이 과정에서 바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A에서 B까지 fx dx가 현재 여기선 B부터 A까지 fx dx로 바꿔서 문제 풀어줘. 대신에 앞엔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 어떻게 줬어? 라고 하면 큰 범위를 밑에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범위를 위에 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범위를 위에 둔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범위는 밑에 두시고 큰 범위는 위에다가 두겠다라고 설명할 때 이와 같은 과정에 식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정적분의 식은 도대체 언제 2번 나오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현재 함수식에 일치할 때 함수식에 일치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식에 일치한다고? 아니다. 처음부터는 좀 쉽게 해서 범위값이 일치한다면 범위가 일치한다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범위가 일치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의 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현재 A에서 B까지 fx dx와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gx dx가 합쳐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범위가 똑같죠? 범위가 똑같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똑같다면 나는 이 함수의 식 2개를 결합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적분식을 하나로 정리한 후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왜냐면 적분이 합이기 때문에 합과 합으로 뭉쳐있는 것끼리 연결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만약에 함수식이 일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식의 일치.
그러면 현재 이럴 경우에는 경우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범위는 이어지거나 또는 겹침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범위는 이어지거나 겹친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많이 보는 내용이 A에서 C까지 fx dx하고 C부터 B까지 fx dx를 합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A에서 B까지 fx dx잖아.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개가 적분식이 나열된다면 이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함수식이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보세요. 만약 1부터 2까지 fx dx하고 2부터 3까지 fx dx를 합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그럼 범위가 이어지잖아. 맞아. 그럼 이럴 때는 한 번에 1에서 3까지 fx dx로 문제 풀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식이 하나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식은 끝이 아니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1부터 3까지 fx dx에서 내가 만약 2부터 3까지 fx dx를 해준다면 이라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호가 플러스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1부터 3까지가 있는데 2부터 3까지를 빼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값이 뭐야? 그러면 1부터 2까지 fx dx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분의 식을 최종적으로 몇 개? 하나를 만든 후 그 다음에 가서 적분을 연산해라 라고 설명하는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함수식이 같든지 범위가 같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정적분의 식이 두 종류 이상 나오면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배웠던 게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지만 함수강에 배웠던 주기대칭 이 성질도 반드시 숙지에서 같이 공부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문제 풀 때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기대칭도 꼭 함께 정리해라.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 풀 텐데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현재 f'x를 줬어요. 그리고 함수값도 줬어요. f2값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하는 값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적분한다면 일단 구하는 값에 맞추려니까 fx의 식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x의 4승 떨어진다면 2x 4승 마이너스 x 더하기 c. 근데 f0이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3이야. 설명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f2라는 값을 구해본다면 여기는 2의 4승 16 곱하기 2니까 32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정답해주면 바로 33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대방이 이제 f'x를 줬는데 여기서 살짝 여기다가 미정계수를 박아놨어요. 아하, 그러면 첫 번째 우리 f1을 a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2ax네 이게 되는 거죠. 요게 2ax네. 그러면 현재 여기서 다시 한번 적분하게 된다면 fx는 x의 3승 떨어지면 2x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c 이게 되는 거죠. 근데 f0이 4래. 그럼 0 넣어주시면 여기가 바로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여기서 a값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x 대신에 얼마를?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f1이란 2-a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뭐야? a값. f1은 a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2a는 6이고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fx란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이 되는 거죠. 그래서 f2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2 넣어서 2의 3승은 8, 8이 16 2의 제곱은 4, 4, 3, 12 플러스 4 정리하시면 여기 4 더하기 4니까 정답은 8이야.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9월에 친절하게 한 번씩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왔다. 이 얘기는 올해 수능에도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분의 고난이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